50대 나의 노후에 대한 삶. 5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기다. 청년기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 3040대의 치열한 삶을 지나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나 여전히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나의 노후는 단순히 늙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 건강이 우선인 삶.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강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50대부터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몸을 지켜주는 습관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기본이 된다. 매년 정기 검진을 꼼꼼히 챙기며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50대 이후의 삶에서 아침마다 작은 루틴을 만들고 싶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열며 하루의 마지막은 따뜻한 차 한 잔과 독서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건강을 챙기는 습관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을 생기 있고 활력 있게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다. 2. 경제적 안정. 노후를 준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적 기반이다. 50대가 되면 이미 경제활동의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정년이 다가오거나 직업적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한 저축, 연금, 투자 등은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내가 꿈꾸는 노후의 경제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 하고 싶은 작은 취미나 여행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면 충분하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그 외에 작은 부수입 취미를 통한 수익, 재능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다.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3. 관계의 재정립.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은 사람이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새로운 만남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50대 이후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이때 부부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많을수록 노후는 따뜻하다. 또한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젊은 시절의 우정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때로는 지역 사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나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사람 사이의 연결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다. 4. 나만의 취미와 배움. 노후는 단순히 일을 마친 뒤 쉬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50대 이후에 나만의 취미를 확실하게 가지고 싶다. 독서, 글쓰기, 여행, 사진, 음악 감상, 또는 새로운 운동 등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특히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싶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을 접하거나 최신 기술을 익히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뇌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배움 속에서 얻는 성취감은 나이를 잊게 해준다. 5. 사회와의 연결.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단절된 삶은 빠른 고독을 불러온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와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노후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거나 지역 사회에서 작은 재능 기부 활동을 하며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돈이 아닌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은 내 안에 남아있는 일하는 기쁨을 유지시켜준다. 또한 봉사와 나눔은 노후의 삶을 더 따뜻하게 채워준다. 6. 여행과 새로운 경험. 나의 노후 삶에는 여행이 꼭 들어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싶다. 젊을 때는 시간과 돈 때문에 미처 가지 못했던 곳들을 여유 있게 찾아가고 그곳에서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또한 해외여행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다. 단순히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과
교류하며 느끼는 경험이 필요하다. 여행은 노후의 삶을 활기차게 하고 새로운 영감을 준다. 7. 마음가짐과 행복의 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50대 이후의 삶은 젊을 때처럼 무언가를 크게 이루려는 시기가 아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본질이다. 나는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이를 받아들이며 변화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싶다. 마무리. 50대 이후의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다. 지금까지의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였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배우고 즐기며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산다면 노후는 분명 풍요로울 수 있다. 나의 노후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1. 아침에 여유를 가진 삶. 눈을 뜨면 서둘러 출근할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차를 끓여 마시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본다. 바쁜 일정 대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산책길을 걸을지, 누구와 점심을 함께 할지 생각한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선물이다. 2. 건강을 지키는 생활. 은퇴 후의 하루는 건강 관리로 채워져 있다. 아침마다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주 23번은 수영이나 요가 같은 활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걸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 병원 검진도 꼼꼼히 챙기며 스스로를 돌본다. 3. 하고 싶던 일에 몰두하는 삶.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취미나 관심사에 몰두한다. 예를 들어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음악을 즐기는 것들. 또는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거나 요리를 배우며 작은 성취감을 느낀다. 그 성취감이 은퇴 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든다. 4. 관계를 이어가는 삶. 은퇴하면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신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진다. 주말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거나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나눈다. 때로는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은퇴 후에도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삶의 행복을 지켜준다. 5. 경제적 안정 속에서의 자유. 큰 돈을 벌지는 않아도 은퇴 전에 준비해둔 연금이나 저축 덕분에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가끔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에 마음이 편하다. 6. 사회와 연결된 삶. 완전히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삶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눠주는 활동을 하는 것. 돈이 아니라 의미를 얻는 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7. 여행과 새로운 경험. 은퇴 후에는 짧은 여행을 자주 다닌다. 국내의 작은 마을을 찾아가거나 바다와 산을 둘러보며 여유를 즐긴다. 가끔은 해외여행도 가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한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다. 결국 은퇴 후의 나는 은퇴 후의 삶은 쉬면서도 의미 있게 사는 삶이다. 일에서 벗어나지만 삶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진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새로운 도전과 배움,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든다. 현실적인 은퇴 후의 삶. 은퇴라는 단어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다가온다. 긴 세월 동안 일에 매달리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직장에서의 자리가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현실 속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자유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경제, 관계, 삶의 의미 등 다양한 과제와 마주해야 한다. 1. 건강 관리의 현실. 50대 이후부터는 몸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관절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은퇴 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가 된다.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병원 검진과 약 복용은 생활의 일부가 된다. 은퇴 후의 자유는 결국 건강이 뒷받침될 때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경제적 준비와 불안.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으로 돈 문제를 꼽는다.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나 저축, 투자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기대만큼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퇴 전에 생활비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고 고정적인 수입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 후 생활은 소비를 줄이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 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사치를 즐기되 큰 모험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제적 기반이 든든하다면 여유롭게 여행이나 취미를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다. 결국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다. 3. 관계의 변화. 은퇴와 함께 인간관계도 변한다.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사람이 줄어든다. 자녀들은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부부만 남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크게 다가온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함께할 취미를 만들거나 주말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친구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지역 모임교회 동호회 같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외로움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4.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 후에는 사회적으로 나의 역할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감과 우울감을 경험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을 하며 경제적 보탬이 되기도 하고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자신의 경험을 살려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링 같은 활동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5. 여가와 취미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건강 경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큰 여행은 자주 가지 못한다. 대신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취미를 찾는 경우가 많다. 독서, 텃밭 가꾸기, 사진 찍기, 글쓰기, 작은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 6. 마음가짐의 중요성. 은퇴 후의 삶은 결국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젊을 때처럼 무언가를 크게 성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 나는 더 못했을까라는 후회보다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태도가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마무리. 현실적인 은퇴 후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소박하고 단순하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며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작은 취미로 하루를 채워가는 삶.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다. 그러나 이 소박한 삶 속에서도 충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일에서 벗어난 뒤의 시간은 또 다른 자유와 의미를 선물해준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